수백 명의 눈이 무대 위 한 남자에게 쏠려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스타트업 이노바테크지의 심장이자 두뇌였다. 오늘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역작, 뉴런 완화를 세상에 공개하는 자리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당을 가득 채운 열정과 확신에 찬 에너지로 모든 청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단순히 더 빠른 연산을 하는 기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기계,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며 인류의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동반자를 창조했습니다. 민준의 손짓에 따라 무대 뒤 거대한 스크린에는 뉴런완이 구현한 복잡한 데이터 시뮬레이션 영상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장내는 감탄과 낮은 탄성으로 술렁였다. 그는 지난 5년간의 고난과 역경을 회상했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던 차가운 겨울 동료들과 밤을 새우며 코드 한 줄에 희망을 걸었던 뜨거운 여름.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제품 발표가 아니라 한편의 서사시였다. 이노바테크 직원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민준이 꿈꿔왔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당 뒤편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환한 복도의 빛을 등지고 서 있는 한 여성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행사장 안내 요원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점차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가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서자 장내의 모든 조명이 마치 그녀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 형체를 비췄다. 그녀는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진 듯한 짙은 남색의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단발머리와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수백 명의 군중 속에서도 단숨에 모든 이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본능적으로 무대 위에 민준이 아닌 그녀를 향해 터지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던 유창한 설명이 찰나의 순간 멈췄다.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그는 단 한 사람을 정확히 알아보았다. 5년 전 그의 세상 전부를 무너뜨리고 떠났던 여자. 그의 심장을 찢어놓고 재만 남긴 채 돌아섰던 여자. 윤서연.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민준은 간신히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프로였다. 이곳은 그의 무대였고 오늘은 그의 날이어야만 했다. 그는 애써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며 연설을 이어가려 했다. 뉴런염 외엠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다. 윤소연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정원을 거닐 듯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앞쪽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무대 위에 한 남자 강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도 미안함도 그리움도 없었다. 오직 사냥감을 포착한 포식자의 차가운 섬광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Q&A 세션이 시작되자마자 한 기자가 손을 들기도 전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강당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강민준 대표님, 오랜만이네요. 그 한마디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도 살벌한 기류를 감지했다. 민준은 마이크를 굳게 잡았다. 윤서연 씨, 여긴 어쩐 일입니까? 초대받은 기억이 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려 했지만 날카로운 경계심은 숨길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예정을 생각해 찾아온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결코 그런 감상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조소에 가까웠다.
초대장은 필요 없었어요. 곧 이곳의 주인이 될 테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충격에 빠진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폭탄을 터뜨렸다. 저는 오늘 글로벌 투자기업 에이펙스 코퍼레이션의 M&A 전략 책임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에이펙스 코퍼레이션. 그 이름이 나오자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에이펙스는 업계의 무자비한 포식자로 유명했다. 그들이 눈독 들인 기업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집어삼키고 마는 곳이었다. 이노바테크와 같은 유망한 스타트업은 그들에게 가장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허연은 한 손을 들어 소란을 잠재웠다. 그녀의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에이펙스 코퍼레이션은 바로 이 시간부로 이노바테크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저희는 현재 이노바테크의 지분 25%를 장외에서 확보했으며 모든 주주 여러분께 현재 주가보다 50% 높은 가격에 공개 매수를 제안합니다. 발표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노트북을 두드렸고 투자자들은 당혹감과 탐욕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50%의 프리미엄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민준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기술의 가치가 그의 피와 땀이 서린 회사의 운명이 단 몇 분 만에 돈의 논리 앞에 발가벗겨졌다. 민준은 무대 위에서 이 모든 혼란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느껴졌던 환희와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배신감과 불타는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자신을 향해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것을 빼앗으러 온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잡으러 온 게 아니었다. 그의 회사를, 그의 꿈을, 그의 인생 전부를 집어삼키러 온 것이었다. 5년 전 그의 심장을 짓밟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무대의 화려한 조명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강민준은 길고도 잔인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발표회장의 혼란은 강민준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겨우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수십 개의 마이크가 그의 얼굴 앞으로 불쑥 튀어나왔고 수백 개의 질문이 화살처럼 쏟아졌다. 윤서연 이사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에이펙스의 제안을 받아들일 겁니까? 이노바테크의 기술에 결함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그는 모든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차가운 표정으로 군중을 헤쳐나갔다. 이노바테크 본사로 돌아온 즉시 비상이사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최고 기술 책임자 CTO인 박진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건 미친 짓이야.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우리가 5년간 피땀 흘려 만든 기술을 저런 식으로.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민주는 말없이 회의실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 기사들을 띄웠다. 이노바테크 거품인가 혁신인가. 에이펙스 파격적 조건으로 적대적 M&A 선언 업계 지각 변동 예고. 전 연인적으로 만나다 강민준 대표의 숨겨진 과거. 윤서연의 공격은 단지 선언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치밀하게 준비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이노바테크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회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내부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술렁였다. 완벽한 축제의 날이 되어야 했던 오늘은 이제 회사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날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윤서연이 의도한 것이었다. 기술이나 비전이 아닌 공포와 탐욕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 박진우가 다시 소리쳤다. 당장 반박 성명을 내야 해. 우리 기술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그의 흥분과 달리 민주는 차분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섣불리 대응하면 저들의 프레임에 말려들 뿐이야. 그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 그럼 그냥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란 말이야. 박진우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민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 싸워야지. 하지만 그들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부의 동요를 막는 거야. 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의 시선이 회의실에 앉아있는 몇몇 임원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화상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나타난 의장의 얼굴은 불안과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 대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런 중요한 사안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나? 50% 프리미엄이야. 이사회가 이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네.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의장님, 이것은 정상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회사의 가치를 깎아내려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약탈 행위입니다. 뉴런 원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다. 의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가치. 주주들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수익이야. 강 대표, 에이펙스는 괴물이야.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괜한 고집으로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최대한 빨리 이사회에 보고하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압박이 동시에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강민주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그리고는 전 직원에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다. 몇 분 후 수백 명의 직원들이 불안한 얼굴로 회사 로비에 모였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민주는 간이 단상에 올라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골랐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놀라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거대 자본의 무자비한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열정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헐값에 사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직원들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그들은 돈으로 우리를 흔들고 거짓 뉴스로 우리를 분열시키려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간 밤을 새워가며 추구했던 것이 고작 돈, 몇 푼과 바꾸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던 그 꿈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네, 로비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직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는 이 회사를 팔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꿈을 팔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노바테크는 저 혼자만의 회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모두의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의 정적 끝에 로비 한 구석에서부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곧이어 박수는 로비 전체로 퍼져나가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었다. 직원들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공포는 신뢰로 불안한 투지로 바뀌고 있었다. 박진우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폭풍 속에서 민준은 일단 가장 중요한 내부의 균열을 막아낸 것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꺼지지 않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컴퓨터 화면에는 M&A의 귀재 윤서연의
화려한 귀환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기사 속 그녀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 직원의 결의를 다진 그 밤 강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과거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암호화된 개인 드라이브를 열어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찾아냈다. 풋풋한 20대의 자신과 윤서연이 작은 자취방 컴퓨터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의 서연은 야망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차가운 강철의 여인은 아니었다. 민준의 뇌리에 그들의 마지막 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비가 내리는 저녁 그녀는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앞에 두고 이별을 고했다. 민준 씨, 당신은 훌륭한 개발자야. 하지만 난 더 큰 세상으로 가고 싶어. 언제까지고 이 작은 방에서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코드를 붙잡고 있을 순 없어. 당신은 그냥 꿈만 꾸는 몽상가일 뿐이야.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빌어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한 상처와 배신감이 남았다. 그리고 그는 그 상처를 연료 삼아 미친 듯이 일했다. 이노바테크의 성공은 그녀에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물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그 결과물마저 빼앗으러 돌아온 것이다. 민주는 사진 파일을 닫았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지독한 개인적 복수극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 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지훈은 국내 최고의 증권사에서 가장 유능한 기업 분석가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천재성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이노바테크의 초기 엔젤 투자자를 연결해준 은인이기도 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지훈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대표 신제품 발표 대박이라며. 그런데 기사들은 왜 그 모양이야? 민주는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훈아, 도움이 필요해. 에이펙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윤서연.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줘. 그녀가 에이펙스에서 맡았던 모든 M&A 딜, 그녀의 방식, 자금 조달 방법, 숨겨진 약점까지. 뭔지 한 톨이라도 좋으니 샅샅이 털어줘.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최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 했다. 윤서연이라, 그 이름 업계에서 몇 번 들어봤지. 얼음 여왕, 기업 사냥꾼. 별명 한 번 살벌하더군. 알았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 번 파보지. 대신 저녁 한 번 거하게 쏴야 한다. 그는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애써 환기시키려 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시간은 두 개로 나뉘었다. 낮에는 회사의 혼란을 수습하고 투자자들을 설득하며 직원들을 독려하는 CEO의 역할을 했다. 밤이 되면 그는 최지훈이 보내오는 암호화된 파일들을 분석하는 전략가로 변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재무제표 기사들을 읽으며 그는 윤서연이라는 인물의 조각을 맞춰 나갔다. 그녀의 방식은 일관되고 무자비했다. 그녀는 목표 기업의 약점을 파고들어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막대한 자금력으로 언론을 이용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져 이사회를 장악했다. 그녀가 인수한 기업들은 대부분 핵심 기술만 남기고 해체되거나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휘청거렸다. 민주는 또 다른 기업과 마주해야 했다. 예전에 그녀와 함께 밤을 새우며 이노바테크의 초기 사업 계획서를 만들던 기억. 그녀는 그때 누구보다 민준의 비전을 믿어주었고 그의 코드 한 줄 한 줄에 감탄했다. 민준 씨는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속삭이던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 순수했던 열정이 어쩌다 이런 괴물을 만들어냈는가. 며칠 후 최지훈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아, 뭔가 이상한 걸 찾았어.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윤서연이 작년에 주도했던 유럽 바이오 기업 인수건이야. 겉보기엔 완벽한 성공 사례처럼 보이지만 자금 흐름이 이상해. 에이펙스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거액을 단기 차입해서 썼어.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지훈이 보내온 파일에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했다. 민준은 밤을 새워 그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가느다란 균열을 발견했다. 그 유럽 기업 인수 과정에서 에이펙스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특정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비공개 이면 합의를 맺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자산은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았고 합의된 시한은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에이펙스는 규제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받고 M&A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었다. 윤서연은 이노바테크의 깨끗한 자산과 현금 흐름을 이용해 그들이 유럽에서 저지른 문제에 폭탄을 처리하려 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서연의 공격이 그토록 조급하고 무자비했던 이유. 그녀가 50%라는 파격적인 프리미엄을 제시한 이유.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노바테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민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방어만 하던 사냥감에서 이제 적의 약점을 발견한 사냥꾼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윤서연의 공식 프로필 사진을 응시했다. 얼음처럼 차가운 그녀의 눈동자에서 그는 과거의 연인이 아닌 반드시 꺾어야 할 상대를 보았다. 과거의 기억이 주는 고통은 이제 분노를 넘어 차가운 투지로 변해 있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에이펙스의 약점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강민준의 사무실은 이노바테크의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 CTO 박진우와 법무팀장 김영란 변호사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국내 최고의 M&A 방어 전문 변호사로 민준이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법률적 방패가 되어준 인물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발견한 에이펙스의 유럽 딜 관련 자료를 두 사람 앞에 펼쳐 보였다. 이것이 그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윤서연은 우리의 기술이나 미래 가치를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유럽에서 저지른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우리의 깨끗한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박진우의 눈이 커졌다. 말도 안 돼. 그럼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기술이 고작 저들의 뒤처리용으로 쓰일 뻔했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몸열감이 서려 있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롭게 물었다. 강 대표님, 이 정보의 출처는 확실합니까? 법정 다툼으로 갔을 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수준입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오랜 친구이자 업계 최고의 애널리스트가 찾아낸 겁니다. 아직은 정황 증거에 가깝지만 우리가 이 균열을 파고들면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할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첫째, 김 변호사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연합경쟁위원회에 에이펙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비밀리에 발송해 주십시오.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그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에이펙스는 자신들의 약점이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혼란에 빠질 겁니다. 김 변호사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상대의 심리를 흔드는 거죠. 즉시 가장 정교한 법률 용어로 서한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개의 법조항을 떠올리는 듯했다. 민주는 이어 박진우를 향해 말했다. 그리고 진우 형에게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어. 뉴런1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극비리에 준비해야 해. 코드명은 프로젝트 피닉스. 에이펙스가 우리의 기술을 평가절하하고 흠집 내려 할수록 우리는 그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수준의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는 거야.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직접 증명하는 거지. 할 수 있겠어. 박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연하지. 우리 개발팀을 뭘로 보고. 밤을 새워서라도 괴물을 만들어주지. 저 오만한 놈들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릴 결과물을 가져올게. 그의 눈은 다시 개발자의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공포와 분노가 이제는 창조적인 투지로 변모한 순간이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역할을 말했다. 저는 정면에서 그들을 상대하겠습니다. 언론과 투자자들을 만나고 우리의 비전을 설파할 겁니다. 동시에 우리 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만의 힘으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고 에이펙스의 방식에 반감을 가진 백기사를 찾아야 합니다. 백기사 화이트 나이트. 적대적 M&A에 맞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우호적인 제3의 인수자를 의미하는 용어였다. 하지만 그것은 양날의 검과 같았다.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될 수도 있었다. 김 변호사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백기사를 찾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회사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단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한 인물의 사진을 띄웠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형형한 눈빛을 가진 노인 국내 최대의 기술 지주 회사 KTG 홀딩스의 정현수 회장이었다. 그는 괴팍하지만 기술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희안을 가진 인물로 유명했다. 박진우가 놀라서 물었다. 정현수 회장, 그분은 웬만한 사람은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설득할 수 있겠어? 민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정 회장님은 과거에 에이펙스와 크게 충돌했던 적이 있습니다. 명분은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서 단순한 피인수 기업이 아닌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노바테크는 겉으로는 에이펙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민준이 설계한 정교한 방역작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유럽의 법무법인과 접촉했고 박진우와 그의 팀은 연구실에 처박혀 세상에 없던 기술을 창조해내고 있었다. 민주는 수많은 투자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이어갔다. 대부분은 에이펙스가 제시한 달콤한 수익률 앞에서 고개를 저었지만 몇몇은 민준의 진정성과 이노바테크의 비전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정현수 회장과의 비공개 면담 약속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었다. 정현수 회장을 만나러 가는 날, 아침 민주는 5년 전 서연에게 버림받았던 날, 입었던 낡은 셔츠를 꺼내 입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청년이 없었다. 자신의 꿈과 동료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냉철한 승부사가 서 있을 뿐이었다. 강민준이 물밑에서 방역을 준비하는 동안 윤서연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단순히 여론을 흔드는 것을 넘어 이노바테크의 핵심 인력을 빼내가기 시작했다. 거액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미끼로 한 에이펙스의 집요한 접촉에
뉴런원 개발에 참여했던 핵심 연구원 2명이 끝내 사표를 제출했다. 회사는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폭풍 속에서 민주는 KTG 홀딩스의 정현수 회장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고풍스러운 서재에서 마주한 정 회장은 사진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다. 그는 민준이 내민 사업 계획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테이블 위에 밀쳐놓았다. 강 대표, 나는 숫자가 적힌 종이 쪼가리는 믿지 않네. 내 눈을 보고 직접 말해보게. 자네가 가진 게 뭔가. 민준은 주눅 들지 않았다. 그는 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입을 열었다. 저는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뉴런원의 기술적 철학과 그것이 가져올 세상의 변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정 회장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민준의 설명이 끝나자 그는 코웃음을 쳤다. 미래 패러다임, 다 좋은 말이지. 하지만 지금 자네 회사는 잡아먹히기 직전이야.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게. 에이펙스를, 그리고 윤서연이라는 그 여자를 어떻게 꺾을 건가? 그의 질문은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민주는 숨을 골랐다. 그는 정 회장이 자신의 기술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능력과 승부사로서의 기질을 시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파악한 에이펙스의 약점과 그것을 역이용할 자신의 방역 계획의 일부를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정 회장의 무표정한 얼굴에 희미한 흥미가 서렸다. 1시간의 면담이 끝났을 때 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흥미롭군.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자네가 정말 그 미래라는 걸 지켜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나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대답이었지만 민주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성벽의 문을 두드렸고 문이 아주 조금은 열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회사로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위기였다. 박진우가 창백한 얼굴로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준아, 큰일 났어. 서버 보안 로그를 분석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누군가 외부에서 우리 내부망에 접속한 흔적이 있어. 아주 교묘하게 위장해서 거의 찾아낼 뻔했어.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외부에서, 아니 잠깐만. 그는 박진우가 가져온 로그 기록을 훑어보았다. 접속 기록은 최고 재무책임자 CFO인 이동진 상무의 개인 단말기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이동진은 이노바테크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자 민준이 회사의 재무와 살림을 통째로 맡길 만큼 신뢰했던 인물이었다. 민준은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최악의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잠식했다. 그는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박진우와 김영란 변호사 그리고 이동진 상무만 참석하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프로젝트 피닉스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렸다. 유럽의 한 반도체 기업과 극비리의 기술 제휴를 맺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불과 3시간이 지나지 않아 최지훈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에이펙스 쪽에서 갑자기 유럽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정보 수집에 들어갔다는 첩보가 있다. 너희 쪽에서 뭐 흘러나간 거 있어. 메시지를 읽는 민준의 손이 차갑게 식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배신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이동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 상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들어섰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 태블릿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그의 단말기에서 에이펙스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된 로그 기록과 최지훈에게서 받은 메시지가 나란히 떠 있었다. 이동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그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주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랬습니까? 5년을 함께 고생한 동료들을 배신하면서까지 얻으려던 게 뭡니까? 이상무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강 대표님은 너무 이상적입니다. 비즈니스는 현실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이펙스는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저라도 살 길을 찾아야. 그의 비겁한 변명에 민주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당신이 말하는 현실이라는 게 동료를 팔아넘기는 건가?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며 말했다. 지금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환멸감이 담겨 있었다. 이동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비참하게 사무실을 떠났다. 홀로 남은 민주는 창업 멤버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이동진의 얼굴이 보였다. 심장에 날카로운 가시가 박힌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윤서연의 공격보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이 그의 마음을 더 깊게 핥히었다. 그는 지독한 고독감과 함께 사람을 믿었던 자신의 순진함을 자책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것은 곧바로 차가운 분노로 그리고 강철 같은 결의로 변해갔다. 그는 이 전쟁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감상이나 동정심 따위는 사치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배신자들과 약탈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 맹세했다. 창문에 비친 그의 눈빛은 무섭도록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동진의 배신은 강민준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끊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모든 것을 걸고 판을 뒤엎는 것뿐이었다. 그는 김영란 변호사와 박진우를 다시 소집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장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포이즌 필 전략을 가동합니다. 회의실에 모인 두 사람에게 민준이 선언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M&A 방어 전략 중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인수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높여 인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독약 조항이었다. 성공하면 회사를 지킬 수 있지만 실패하면 회사 전체가 파멸에 이를 수도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김영란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 대표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신주를 대량으로 발행해 기존 주주들에게 헐값에 넘기는 방식은 자칫하면 우리 스스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회사를 통째로 빼앗기거나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으로 결정하거나.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이 독약은 에이펙스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부의 배신자와 기회주의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은 박진우가 입을 열었다. 구체적인 계획은 뭐야? 기술팀이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 그의 눈에는 민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스크린의 복잡한 구조도를 띄웠다. 그것은 단순히 신주를 발행하는 계획이 아니었다. 기술과 법률이 정교하게 결합된 거대한 함정이었다. 계획의 핵심은 프로젝트 피닉스입니다. 진우 형이 개발 중인 뉴런1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 핵심 기술의 소유권을 분리해서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할 겁니다. 그리고 포이즌 필 조항을 발동시켜 이 자회사의 신주 인수권을 우리 우호 지분에게만 배정하는 겁니다.
만약 에이펙스가 이노바테크 인수를 강행하면 그들은 핵심 기술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갖게 되는 거죠. 김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천재적이군요. 핵심 자산을 분리해서 방어한다.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리고 에이펙스가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녀는 즉시 필요한 법률 서류 목록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노바테크의 핵심 인력들은 시간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김영란 변호사와 법무팀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준비하며 밤을 새웠고, 박진우와 기술팀은 외부와 단절된 연구실에서 프로젝트 피닉스의 완성을 위해 사투를 벌였다. 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총지휘하며 동시에 외부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투자자들을 만나고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그의 이중생활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어졌다. 낮에는 웃으며 회사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밤에는 독약조항의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 며칠 만에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마치 살얼음판 위에서 칼춤을 추는 고개사 같았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다. 에이펙스가 이사회를 압박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시킨 것이다. 안건은 단 하나, 에이펙스 코퍼레이션의 인수 제한 수락의 건. 이제 남은 시간은 일주일뿐이었다. 그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여야 했다. 민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KTG 홀딩스의 정현수 회장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사업 계획서가 아닌 자신이 준비한 포이즌필 전략의 전체 구조도를 들고 갔다. 그의 계획을 모두 들은 정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정 회장이었다. 자네 보통 내기가 아니군. 이건 독약이 아니라 상대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야. 성공하면 에이펙스는 빈겁대기를 비싼 값에 사게 되는 셈이니. 하지만 실패하면 자네와 회사는 물론 자네 편에 선 나까지 공멸이야. 그런데도 나를 끌어들이려는 건가? 그의 눈빛이 민준을 꿰뚫을 듯이 바라보았다. 민준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다. 회장님께는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이 판을 뒤집고 에이펙스의 탐욕스러운 확장에 제동을 걸고자 합니다. 저희가 승리한다면 KTG는 미래 AI 시장의 가장 강력한 기술을 가장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정현수 회장은 한참 동안 민준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 오전 9시 KTG 홀딩스 명의로 이노바테크 지분 15%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공시하게. 에이펙스가 제시한 가격보다 단 1달러만 높게.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강 대표의 모든 결정에 위임하겠네. 그는 뒤를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피가 끓는군. 이 늙은이에게도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만들어줘야 하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었다. 이제 전쟁의 무대는 주주총회장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윤서연은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분명 상상 이상의 방역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다이언 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열기로 가득했다. 한쪽에는 굳은 표정의 강민준과 이노바테크의 임직원들이, 다른 한쪽에는 여유로운 미소를 띤 윤서연과 에이펙스의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탐욕과 불안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의 주주들과 이 거대한 싸움의 결과를 담기 위해 모여든 기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무대 위로 올라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주주들을 향해 말했다. 존경하는 이노바테크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감상적인 미래가 아닌 확실한 현재의 이익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를 띄웠다. 그녀의 발표는 완벽에 가까웠다. 그녀는 에이펙스가 제시한 50%의 프리미엄이 업계 최고 수준임을 강조했고, 이노바테크가 단독으로 생존할 경우 겪게 될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술적 한계를 교묘하게 부풀렸다. 그녀의 논리는 명쾌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매혹적이었다. 장내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에이펙스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주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50%는 정말 대단한 조건이야. 에이펙스 같은 대기업이 인수한다면 안정적일 테니. 윤서연은 그 반응을 즐기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게임은 끝났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에서 강민준의 차례가 되었다. 민준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스크린의 숫자를 보지 않았다. 대신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숫자가 아닌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은 차고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꾸었던 꿈.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만들겠다는 그 꿈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의 연설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이노바테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많은 초기 투자자들과 직원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무렵 민주는 박진우 CTO를 무대 위로 불렀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꿈이 만들어낸 현재와 미래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피닉스를 공개합니다. 박진우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무대 중앙 스크린의 뉴런1이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바뀌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스스로 새로운 코드를 생성하고 최적화하는 자율 진화형 AI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 속 AI는 실시간으로 들어온 전 세계 금융시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앞으로 3시간 뒤에 시장 변동성을 99.7%의 정확도로 예측해내는 시연을 선보였다. 장내는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눈앞의 AI가 실시간으로 해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이 아니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었다. 윤서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이 정도 수준의 기술 발전이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분위기를 장악한 민주는 다음 카드를 꺼냈다. 김영란 변호사가 무대 위로 올라와 포이즌 필 전략의 핵심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만약 에이펙스가 적대적 인수를 강행할 경우 프로젝트 피닉스의 모든 소유권과 라이선스는 분리된 자회사로 이전되며 기존 우호 주주들에게만 신주 인수권이 부여됩니다. 즉, 인수자는 핵심 기술이 없는 껍데기 회사만 비싼 돈을 주고 사게 될 것입니다. 웅성거림은 이제 경악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경악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민주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저희의 미래와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KTG 홀딩스는 저희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저희의 경영권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현수 회장의 지지 성명이 담긴 영상이 스크린에 나타나자 장내는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제 마지막 일격만이 남았다. 민주는 스크린의 에이펙스에 유럽 바이오 기업 인수 관련 자료를 띄웠다. 복잡한 자금 흐름과 숨겨진 부채, 그리고 규제 당국과의 이면 합의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여러분, 에이펙스가 우리에게 50%의 프리미엄을 제시한 이유는 관대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유럽에서 저지른 실수를 덮기 위해 이노바테크의 건전한 자산이 절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윤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윤서연 이사 묻겠습니다. 당신들의 인수 제안은 성장을 위한 투자입니까? 아니면 가라앉는 배의 구멍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입니까? 모든 시선이 윤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것은 날조된 자료입니다, 여러분. 저런 근거 없는 비방에 속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는 산산조각이 났다. 민주는 차갑게 응수했다. 날조된 자료인지 아닌지는 지금 바로 유럽연합경쟁위원회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 한마디에 윤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모든 카드는 공개되었다. 의장은 마침내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언했다. 직원들이 투표 용지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아 침몰하는 배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미래에 동행할 것인가. 강민주는 연단 위에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백 개의 얼굴들을 조용히 응시했다. 투표 결과는 전자집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앙 스크린에 표시되었다. 찬성과 반대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동안 연 회장 안에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강민준의 심장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 거대하게 울렸다. 마침내 모든 집계가 끝나고 의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잠시 헛기침을 한 뒤 마이크에 대고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임시주주총회 안건 에이펙스 코퍼레이션의 인수 제안 수락의 건은 총 의결권의 72% 반대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노바테크 직원들이 앉아있던 쪽에서부터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박진우는 강민준을 얼싸안고 행가래를 쳤고 김영란 변호사는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직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골리앗에 맞서 싸운 다윗의 승리였으며 자신들의 꿈과 미래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낸 값진 결과였다. 반면 윤서연이 있던 쪽은 시간이라도 멈춘 듯 고요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의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자금력 논리 명분까지. 그녀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었던 필승의 공식이 과거에 자신이 버렸던 남자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주주들의 비난 섞인 수군거림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그녀를 향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런 말도 없이 연 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들어올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패배한 장수의 초라한 뒷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연 회장 로비의 대형 TV에서는 이미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다. 속보, 이노바테크 에이펙스의 적대적 M&A 방어 성공. 긴급 이노바테크 주총에서의 폭로 에이펙스 주가 40% 폭락. EU 경쟁위원회 에이펙스 코퍼레이션에 대한 공식 조사 착수 발표. 강민준의 폭로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쓰러뜨린 것이었다. 차가운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기다리던 윤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에이펙스 코퍼레이션의 회장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분노를 억누르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이사 아니 윤서연 씨, 당신은 회사를 구렁텅이에 쳐넣었어.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야. 서연이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회장은 말을 이었다.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할 거야. 회사는 당신에게 어떤 법률적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걸세. 당신 혼자서 감당해.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다.
그녀를 M&A의 귀재라며 지켜쓰던 사람들이 실패가 확정되자마자 가차없이 그녀를 버린 것이다. 그녀가 다른 이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한편 연회장에서는 정현수 회장이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싸웠네, 젊은이. 기술만 좋은 줄 알았더니 배짱도 두둑하군. 자네의 그 배짱을 내가 샀네. 앞으로 KTG는 이노바테크의 든든한 방패이자 파트너가 되어주겠네.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동맹을 넘어서는 한 세대를 풍미했던 거물이 새로운 시대의 승자에게 보내는 인정의 표시였다. 모든 것이 끝나고 민주는 승리의 흥분이 가라앉은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때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홀로 서 있는 윤서연의 모습을 발견했다. 화려했던 에이펙스의 변호인단과 비서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혼자였다. 마치 5년 전 민준이 비를 맞으며 그녀를 떠나보냈던 그날 밤처럼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민주는 그녀에게서 승자의 희열도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야망에 스스로를 삼켜버린 한 인간의 비극적인 종말을 볼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자신의 채에 올랐다. 그것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다. 과거에 대한 완벽한 작별의 인사였다. 이노바테크 사무실로 돌아온 민주는 불 꺼진 사무실 중앙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전쟁은 끝났다. 그는 회사를 지켜냈고 승리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이 승리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겪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몽상가가 아니었다. 배신과 음모, 그리고 냉혹한 현실의 최전선에서 살아남은 전사였다. 그리고 그는 그 승리의 무게만큼 앞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 또한 무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오늘 이 밤부터였다. 주주총회 다음 날 아침 이노바테크 사무실은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후에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회사의 주가는 하루 만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직원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깊은 피로감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길고 치열했던 전쟁이 끝났음을 모두가 실감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가장 먼저 빈자리들을 채우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는 외부에서 화려한 경력의 인사를 영입하는 대신 이번 사태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했던 내부 인력들을 과감하게 승진시켰다. 배신했던 이동진 상무의 자리에는 젊지만 강직한 재무팀 과장을 새로운 CFO로 임명했다. 그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승리를 자축하는 대신 모두가 겪었을 마음고생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위로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불안했을 겁니다. 회사를 지키지 못할 뻔했던 대표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와 회사를 믿고 함께 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진심이 담긴 그의 말에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이어서 새로운 보상 체계를 발표했다. 회사의 지분을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사주 제도와 프로젝트 피닉스의 성공에 기여한 모든 팀에게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회사의 성장이 곧 직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만들겠다는 그의 철학이 담긴 결정이었다. 회사를 재정비하는 바쁜 와중에도 민주는 종종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사무실 한쪽 구석에 보관해두었던 낡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윤서연과 함께했던 시절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함께 봤던 영화 티켓 그녀가 선물했던 낡은 키보드, 그리고 그녀가 그의 사업 계획서 여백에 적어주었던 응원의 메시지들. 과거였다면 그 물건들을 보며 가슴 아파했을 테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오래된 앨범을 들여다보는 듯한 담담한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상자를 그대로 덮어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버리는 것도 간직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과거는 과거일 뿐 더 이상 현재의 그를 흔들 수 없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어느 날 저녁 TV 뉴스에서는 윤서연의 소식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주가 조작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에이펙스는 그녀를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한때 업계를 호령하던 얼음 여왕의 비참한 몰락이었다. 박진호는 곁에서 혀를 찼지만 민주는 그저 묵묵히 채널을 돌릴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윤서연이라는 존재는 이제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이노바테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KTG 홀딩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회사의 재무 구조는 이전보다 훨씬 더 튼튼해졌다. 민주는 이제 방어를 위한 전략이 아닌 성장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프로젝트 피닉스를 기반으로 금융, 의료,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진출할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 계획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떠나갔던 연구원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최고의 대우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대대적인 인재 채용을 시작했다. 그의 진정성과 회사의 비전에 이끌려 국내외 최고의 인재들이 이노바테크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주는 피자와 치킨을 사들고 프로젝트 피닉스 개발팀이 있는 연구실을 찾았다.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며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5년 전 작은 차고에서 박진우와 함께 꿈을 이야기하던 그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회사는 거대해졌지만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던 뜨거운 열정은 변하지 않았다. 민주는 직원들과 어울려 피자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더 이상 그는 고독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폭풍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그에게 더 단단한 뿌리와 더 넓은 시야를 선물했다. 며칠 후 민주는 정현수 회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위기나 방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노바테크의 기술을 어떻게 세계 시장에 선보일 것인지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논의했다. 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야 자네가 말했던 미래가 눈에 보이는군. 집무실의 큰 창밖으로 새로운 날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민주는 그 찬란한 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 2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정한 그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이노바테크는 더 이상 위태로운 스타트업이 아니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뉴런2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시되어 세계 AI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강민주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리더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의 회사는 폭풍우를 이겨낸 작은 배가 아니라 이제 거대한 파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최첨단 항공모함이 되어 있었다. 오늘 이노바테크의 신사옥 강당은 1년 전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세계 최고의 독일 자동차 그룹과의 자율주행 시스템 공동 개발을 발표하는 자리.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대에 찬 눈빛 속에서 민주는 독일 그룹의 회장과 나란히 서서 파트너십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회사는 모든 면에서 강해졌다. 박진우는 이제 수백 명의 천재 개발자들을 이끄는 R&D 센터의 수장이 되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김영란 변호사는 이사회 의장이 되어 회사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이끌었고
젊은 CFO는 회사의 재물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강민준 자신도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코드와 씨름하는 개발자나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회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장이자 직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는 종종 젊은 직원들과 격이 없이 토론하며 그들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성장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정현수 회장은 이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인생의 멘토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종종 함께 바둑을 두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 회장은 민준을 보며 자네는 나보다 더 큰 세상을 만들게 될 거야 라며 진심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늙은 거물의 향과 젊은 혁신가의 열정은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새로운 프로젝트 구상에 몰두하고 있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인터넷 뉴스를 보던 그의 눈에 아주 작은 단신 기사 하나가 들어왔다. 키앤에이펙스 이사 윤서연 항소심서 감형, 복역 후 행방묘연. 그 옆에는 배신했던 이동진 상무가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가십성 기사도 있었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기사창을 닫아버렸다. 1년 전만 해도 그의 심장을 들끓게 했던 그 이름들이 이제는 찻잔 속의 미풍처럼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못했다. 복수심도 연민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길을 갔을 뿐이고 그들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졌을 뿐이었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눈앞에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증명하기 위해 일하지 않았다. 버림받은 상처를 감추기 위해 성공을 갈망하지도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오직 순수한 열정만이 남아 있었다. 더 나은 기술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첫날의 그 꿈. 그는 자신과 함께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낸 동료들을 떠올렸다. 박진우, 김영란, 그리고 이름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준 수많은 직원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노바테크도 지금의 강민준도 없었을 것이다. 회사를 지켜낸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후회할 과거가 없었다. 없었다. 그에게는 함께 만들어갈 미래만이 있을 뿐이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불안하고 날카롭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온화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자신감을 가진 한 남자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승자의 오만한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한 남자의 평온하고도 행복한 미소였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